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초고층 특급 호텔은 수십 층에 달하는 웅장한 외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했어요. 매일같이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몰려드는 이곳에서 김옥자 할머니는 30년째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사실 그녀의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은 어느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폐부를 스칠 무렵 할머니는 늘 그렇듯 힘겹게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땅거미가 채 거치지 않은 어둠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겐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잠결에 들리는 알람 소리도 이제는 마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알람 시계를 멈춘 뒤 지척에 놓인 작은 전기 주전자를 켰어요. 물이 끓는 동안 허리를 가볍게 두드려 풀어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 허리며 어깨가 부쩍 무겁게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아직 괜찮아.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애써 몸을 움직였죠. 주전자가 뽀글뽀글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컵에 가루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커피라기보다는 미숫가루처럼 연한 갈색빛이 돌았지만 이 작은 한 모금이 아침을 여는 소중한 의식이었어요. 간단히 씻고 옷을 챙겨 입은 뒤 할머니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식탁 위에 놓인 호텔 사원증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시간들을 후회하거나 애석해하는 대신 지난 날을 의미 있게 돌아보곤 했어요. 이 호텔이 나를 키워주었고, 나도 이 호텔을 키워왔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단칸방은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층간의 난간도 삐걱거리곤 했죠.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곳도 나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과정으로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밖을 나서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종종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오늘도 출근이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 같은 것이었죠. 길가에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의 의지에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날 때가 많았어요. 처음 이 호텔에 취업했을 때만 해도 김옥자 할머니는 지금처럼 할머니가 아니었죠. 20대 후반을 간 넘겼을 무렵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청소부였습니다. 손이 빠르고 오래 걸어도 힘들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삶은 그런 의문조차도 사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지하철역에 다다르면 평소와 똑같이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신문을 든 채 졸고 있는 아저씨,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는 듯 두꺼운 책을 펼쳐든 학생 등등. 모두들 자신만의 목표와 이유가 있듯 할머니에게는 호텔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으면 혼잡한 출근 시간대와는 달리 비교적 한산한 객차가 나타나요. 흔들리는 의자에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어둠을 막 벗어나려는 풍경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에게 이 풍경은 결코 식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도 즐겁게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동기가 되었죠. 호텔에 도착하면 30년째 함께해온 사내 보안 요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면 한결같이 열어주니 고맙네. 자네도 출근하느라 고생이지. 라고 대화를 나누죠.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시계 바늘은 5시를 조금 넘긴 때
아직 투숙객들이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할머니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청소도구를 챙겨 지하 설비실부터 돌아봅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는지, 조명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쓰레기통은 말끔하게 비워져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호텔 구석구석을 살피는 건 오직 할머니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해. 눈에 띄지 않는 데서부터 객실이 깨끗해지는 거야. 늘 할머니가 신조처럼 여기는 말이었죠. 이른 아침 복도를 청소할 때면 간혹 시차 적응이 어려워 새벽에 깨어있는 외국인 투숙객들이 걸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인사를 건네곤 했죠. Good morning.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에 Hello. 하고 말해주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분들은 다시 이 호텔을 찾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드리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늘 그런 마음으로 빗자루질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쌓이다 보니 호텔의 구조는 물론이고 어디에 먼지가 잘 쌓이는지, 어느 부분이 관리에 취약한지 모든 것이 훤히 들어왔죠. 매일 같은 코스를 돌며 전날 보지 못한 조그마한 얼룩이라도 발견하면 뽀얗게 닦아낼 때까지 꼼꼼하게 손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힘이 났습니다. 이 손길 하나가 투숙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한다. 가끔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릴 때가 많아 복도를 무릎 꿇고 닦을 때면 잠시 쉬어가야 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고릅니다. 한숨 돌렸다가 다시 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면 다시 빗자루와 걸레를 손에 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동안 세월은 어느새 30년이라는 장대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호텔에서 보낸 세월은 할머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면 은퇴를 고려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호텔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곳 덕분에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사람들과 함께 밥 벌어 먹고 사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늘 풍족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마무리하는 아침 청소를 끝내고 나면 로비에 가볍게 물걸레질을 합니다. 투숙객들이 하나둘 내려와 아침 식당으로 이동할 시간에 맞춰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둬야죠. 스스로도 그 반짝이는 모습이 좋았어요. 마치 잘 왔어요. 편히 쉬다 가요라고 인사하는 듯해서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30년 전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온화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일찌감치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에 스며든 얼룩을 지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조명이 번쩍이며 문이 열리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성큼성큼 들어왔죠. 들어오는 모습부터가 거칠고 시끄러웠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철을 든 젊은 임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경영진의 주요 멤버였던 거죠. 아, 진짜 이게 호텔 로비야? 로비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한 임원이 대뜸 콧방귀를 끼듯 말했어요. 또 다른 이는 굳이 큰 소리로 똑똑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바닥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손님 맞아? 완전 구린데? 이런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더니 몇몇은 걸어가다 말고 구두로 일부러 바닥을 긁어 지저분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또 누군가는 껌 포장을 뜯어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대놓고 비웃었죠. 아유, 내가 대신 더럽혀줘야 정신 차릴 건가? 그중 한 명이 할머니를 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요. 여기 청소부 아줌마? 아니, 할매라 해야 되나? 뭐가 이렇게 허접해요? 다시 싹 닦아내세요. 지금 이게 청소가 끝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임원은 웃기다는 듯 시종일관 비꼬는 투로 말했죠. 어휴, 보면 볼수록 이 호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 이런 허접한 수준 갖고 손님을 받았다는 게 신기하다고. 할머니는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마른 걸레를 들고 다시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관리해온 로비는 어느 모로 봐도 깨끗했고 투숙객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이 임원들은 마치 괴롭히려 작정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죠. 아니, 어디를 이렇게 대충 닦았어? 손가락만 문질러도 먼지가 나오는데 이게 청소야? 야, 너 거기 뚜껑 하나 더 떨어뜨려. 아주 할머니가 꼼꼼히 닦도록 만들어야겠어. 청소부라면서 저런 잔털도 못 치우나? 할매, 눈이 침침해서 먼지를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말투로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지나칠 만큼 무례한 언행이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묵묵하게 바닥을 닦고 걸레를 헹구며 한마디도 거칠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다시 닦으면 돼. 할머니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며 최대한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간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며 얻은 삶의 지혜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슬프고 불편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로비를 구석구석 관리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 말들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면서도 무언가 마음 한편이 쿡쿡 쑤셨습니다. 설령 잘못이 내게 있다 해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말투는 너무하잖아. 하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갈고 닦은 인내심이 할머니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비 청소를 마치고 나자 한 임원이 또 대놓고 쓰레기통을 발로 툭 차서 엎었습니다. 쓰레기가 바닥에 나뒹굴자 비꼬았죠. 이봐, 아직 일 안 끝났잖아. 이것도 치워야지. 청소부라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본 주변 직원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일개 직원인 그들이 임원들에게 감히 대항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괜히 얽혔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으니까요.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담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청소부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했죠. 금방 치울게요. 여전히 주눅이 들지 않고 굽히지 않는 태도였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한 번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만큼 깊이 쌓인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새로 부임한 젊은 임원들은 각종 핑계로 청소나 시설 관리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하찮게 대하며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 직원들을 갈구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동안 인정을 받으며 일해오던 할머니에게는 처음 겪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버텨야지. 이 호텔에 내가 해온 일이 헛된 건 아닐 거야. 할머니는 매 순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머니가 이 호텔에 단순히 오래 근무한 청소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트집을 잡는 임원들조차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본래 고 박 회장이 젊은 시절 힘들게 건립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크고 웅장하진 않았어도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박 회장의 꿈과 열정이 모여 시작된 호텔이었죠. 처음에는 자본도 부족했고 호텔 시장도 과열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은행을 찾아다녀도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웠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큰 금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민 이가 바로 김옥자 할머니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할머니도 젊은 시절이었고 가진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땅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처분하면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길 수 있었죠. 박 회장은 여러 경로로 돈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김옥자, 당시에는 김옥자 씨라고 불리던 그녀가 자신의 땅을 팔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박 회장에게 빌려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전 박 사장님이 만들고자 하는 호텔의 진심을 믿어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라는 한마디에 박 회장은 엄청난 감동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빌린 돈을 갚고 꼭 은혜를 돌려주자. 그 후 박 회장은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며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호텔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마침내 국내 최고 수준의 특급 호텔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언제나 묵묵히 청소부로 일하는 김옥자가 있었습니다. 왜 투자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청소부로 일하는 걸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옥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투자야 결과적으로 잘 된 거고 난 그저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이곳에 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박 회장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호텔이 조금씩 번창할 때마다 늘 김옥자를 찾아와 예의를 다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달라고 안 하시네요. 언젠가 꼭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 호텔이 성장할수록 모두 김옥자 씨의 도움이 큽니다. 김옥자는 언제나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 욕심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박 사장님의 꿈에 동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 박 회장이 연세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호텔 지분 40%를 김옥자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들은 곧바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편지 내용 또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영권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면서 새로운 임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호텔에 그냥 오래 근무한 청소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과거 박 회장과의 인연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일하는 것이 좋아 스스로 원해서 청소부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큰 돈을 빌려주었다든가 호텔 설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 유입된 젊은 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청소부 할머니라고만 치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무례한 말투로 그녀를 마구 대했고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이들의 태도는 할머니를 알아가는 기회조차 차단해버렸죠.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남긴 편지, 그리고 호텔 지분 40%가 김옥자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청소부 일을 이어가고 있었죠. 내가 뭘 바라겠나.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비밀은 어느 날 전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무시하고 사람을 하찮게 대했던 이들이 어떤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 대표이사실에는 묵직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고 박창규 회장의 유언장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해진 것도 아니었고 별도의 발신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손글씨가 보존된 상태였죠. 대표이사실의 비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서류로 여겨 한쪽 구석에 둔 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이게 뭐지? 박 회장 유언장? 하고 표지를 읽게 된 것이에요. 비서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회장님의 서류라면 호텔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 서류를 담당 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임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야, 유언장. 설마 우리 경영권에 타격이라도 주진 않겠지? 이미 박 회장 가문 쪽은 다 물러났잖아. 괜한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벼운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임원 중 한 사람이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사무실 안은 삽시간에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호텔 지분 40%를 김옥자에게 귀속한다. 이 호텔의 시작은 김옥자 씨의 전 재산 덕이었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 임원들은 눈을 의심하며 유언장을 여러 번 훑어보았습니다. 자필로 서명된 부분과 공증 확인서도 들어있었는데 법적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된 문서였어요. 잠깐, 김옥자라니. 우리 호텔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어떤 임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글쎄,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혹시 예전에 근무하다 떠난 사람인가? 또 다른 임원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태블릿을 두드리며 직원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야, 여기 청소부 중에 김옥자 있잖아. 그 할머니 아니야? 한동안 아무도 믿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 청소부 할매가 이 호텔 지분 40%라고? 말도 안 돼. 그 할매는 그냥 오래 일한 직원일 뿐이잖아. 서류를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 박 회장은 생전에 김옥자 할머니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과 호텔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녀의 자본 투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어두었어요. 아울러 혹시나 자신이 유언장을 미처 공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가족이나 후손이 의무적으로 이 내용을 실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호텔은 물론 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죠. 이렇게 된 이상 당장 법무팀과 의논해야겠어? 임원들은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들을 괴롭히던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던 그 할머니가 호텔의 숨은 대주주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임원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심하게 구박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회의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어떤 결론도 쉽게 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법률 문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호텔 대표이사는 임원 전원을 모아놓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 이분을 아시는 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평소에 대화는커녕 제대로 인사도 나눠본 적 없는 존재였으니 전부 고개를 내리깠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서 손수 걸레질을 하던 할머니가 떠오른 임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바닥에 껌 포장지를 떨어뜨렸던 그 당사자였죠. 그는 자신이 했던 무례한 행동이 뇌리를 스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이, 뭐. 아직 어떻게 된 건지 확실치도 않잖아. 허둥지둥 중얼대며 어떻게든 상황을 부정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원장에 첨부된 박 회장 손편지와 법적 공증문을 본 이상 부정하기엔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곧 호텔 내부의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김옥자 할머니가 사실은 호텔 대주주래. 그분이 오래전 박 회장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주셨다잖아. 직원들은 입을 모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청소 담당 구역에 쏠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김옥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함을 열고 카트의 걸레와 세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료 직원 몇 명이 다가가 웅성거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실이에요. 회장님께 투자하셨다던데요. 정말로 호텔 지분이 40%나 되신다고 하던데. 할머니는 걸레를 한 번 더 꽉 짜고 나서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그런 이야기가 있나 보구먼. 난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작 할머니는 별다른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이미 박 회장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놀랐고 왜 이제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냐는 물음도 쏟아졌죠. 할머니는 크게 심각해하는 기색 없이 그저 걸레를 다시 주워들고는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묵직하고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호텔 전 직원 앞으로 공식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고 박창규 회장 유언장에 따라 김옥자님의 지분 40% 소유가 확인되었습니다. 법무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은 일제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소 할머니가 사실상 호텔 주인이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한편 할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며 괴롭히던 임원들은 뜨끔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텔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며칠 후 호텔 최고 경영진과 법무팀, 그리고 김옥자 할머니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대표이사실 안은 잔뜩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임원들은 반쯤 굳은 표정으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죠. 할머니는 직원 안내를 받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에는 여러 명의 임원들과 변호사들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옥자 아니, 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표이사가 몸을 살짝 굽혀 존칭을 사용하자 곁에 앉은 임원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곳에서 오래 일했을 뿐이지. 난 그저 청소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겸손한 태도에 임원들은 더더욱 머쓱해졌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도 그리고 회장 유언으로도 할머니는 막대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거든요. 본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법무팀 변호사가 할머니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옥자 선생님께서는 호텔 지분 40%를 가지신 분으로서 임원 임명권과 해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의 주요 경영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실 권리가 있죠. 이 말을 들은 임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하던 젊은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꼬았습니다. 저 김옥자 할머니, 그간 저희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대단히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부 섞인 말을 건네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세요. 하지만 전 권력이 필요 없어요. 그저 이 호텔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곳이 되길 바랄 뿐이죠.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호텔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몇몇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근 청소나 서비스직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례가 많았거든요. 특히 로비에서 할머니를 밟듯이 구박하던 당사자들은 숨이 막히는 듯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어나갔죠. 30년을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모든 직원이 가족처럼 지내던 때가 있었죠.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오래 근무했으나 승진 기회가 없던 직원들이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상황 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임원들은 할머니가 호텔 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라 해서 직원들이 제공해야 할 복지와 존중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며칠 뒤 호텔 인사위원회가 긴급 개최되었습니다. 경영진은 결국 할머니가 지닌 주주 권한을 고려해 그동안 부당행위를 일삼은 임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직원들이 호소해왔던 차별 사례, 노동 착취, 무리한 업무 지시 등이 물증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지경까지. 로비에서 바닥에 껌 포장지를 일부러 떨어뜨리며 비웃던 임원은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법무팀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다수의 증언과 CCTV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특히 김옥자 할머니께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도 말이죠. 그 임원은 할 말을 잃었고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해임 혹은 강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직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 호텔에서 함께 갈 수 없다는 원칙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셈이었어요. 그 대신 오랫동안 호텔을 위해 헌신하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청소 매니저나 단연간 프런트 데스크를 책임진 이들, 뒤에서 묵묵히 호텔 시스템을 지탱해온 엔지니어, 팀 등 여러 부서에서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중용되기 시작했죠. 직원들은 연신 놀라움과 감동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할머니 덕분에 다 구원받은 기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의 환호나 존경 어린 시선에 대해 여전히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원래 있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단지 내가 가진 권리를 조금 쓰게 된 것뿐이죠. 그러나 호텔 내부 분위기는 마치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야 호텔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렇게 호텔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회복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직원들이 재평가되면서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지분 40%의 대주주이자 사실상 호텔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이 일이 가장 익숙하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이제 그만 편히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손님들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호텔의 얼굴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직원들은 마음 깊숙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청소부의 역할을 넘어서 이 호텔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신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머니의 손길로 구석구석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밝게 가꾸는 할머니의 모습은 새로운 변화의 상징처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다시금 청소 도구를 드는 동안 경영진 쪽에서는 연이어 깜짝 놀랄 만한 새 운영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임금 체계를 크게 개선해 최저임금의 2배를 기본급으로 설정하고 특히 청소부를 포함한 서비스직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공문이 뜨자마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상은 처음 봐. 어떻게 갑자기 우리 급여가 2배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동안 힘든 업무에도 박봉에 시달리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직원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사내 복지시설 확충 등 전례 없는 복지 개선안들이 연달아 공표된 것이에요. 직원 휴게실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특히 청소 직원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에는 편안한 소파와 간단한 간식, 온수 샤워 시설까지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였죠. 아니,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감격 섞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투숙객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부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기분 좋게 협력하니 고객 만족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인터넷 리뷰에는 직원들이 매우 행복해 보인다. 청소 상태가 한층 깔끔해졌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듯하다. 하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호텔 투숙률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대외적으로는 직원 복지의 천국이라는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기업 경영자나 인사 담당자들이 이 호텔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나요? 하고 묻기까지 했죠. 김옥자 할머니는 그런 변화가 그저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사람답게 대하자였을 뿐인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오랜 동료였던 청소 매니저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머니도 유명인사가 됐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글쎄, 굳이 내가 나설 일은 없잖아. 호텔이 잘 돌아가고 직원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에서는 김옥자 할머니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모션을 고민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호텔은 김옥자 할머니의 철학을 실천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포장해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며 정작 자신의 이름이 도드라지는 건 최대한 삼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임원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원 복지를 최고로 높이는 이 호텔의 스토리만큼은 계속해서 외부에 알리고 싶어 했죠.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호텔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의 인지도와 매출은 나날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침마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건네고 각 부서 간 업무 협조도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호텔 입구에서 청소부를 보는 손님들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하며 자연스러운 인사를 건넸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옥자 할머니 스스로가 여전히 청소부 김옥자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묵묵히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며 투숙객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호텔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어요.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고 배웠습니다.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경험하게 된 거죠. 그걸 토대로 새로운 세대의 관리자가 탄생했고 회사 전체가 다시금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한 곳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직원 복지와 기업 철학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는데 정작 호텔 대표이사보다도 김옥자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하고 난색을 표하던 할머니였지만 주변에서 할머니가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강권이 이어지자 결국 수락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강연장을 찾은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믿고 존중해주면 결국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30년을 청소부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도 그 안에 진심을 담으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또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의 담백한 진솔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쪽에선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소박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네요. 학생들은 소감을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청소부에서 시작해 호텔의 대주주이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수식어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 삶의 궤적이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건 사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할머니는 어김없이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특강은 잘 마치셨어요? 직원들이 궁금해하며 묻자 할머니는 옅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이제 또 바닥을 닦아야지. 조금만 늦으면 투숙객들 발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잖아.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걸레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새벽의 로비는 아직 조용했고 노란빛 조명이 바닥에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걸레질 소리가 파도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죠. 그 소리는 호텔에 머무는 누구에게나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곳을 보듬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자신도 그 소리에 맞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할머니는 걸레를 짜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더 깨끗이,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할 곳이 많으니까요. 그 말처럼 호텔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옥자 할머니가 싹을 틔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회사의 모든 구석에 뿌리내려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무시받던 과거의 풍경은 사라졌고 임원들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직원을 하대하던 모습도 잊힌 역사가 되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할머니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접근으로 매일매일 호텔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가꾸어 갔죠. 이 모든 변화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호텔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라고 외치던 할머니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아직도 특급 호텔하면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객실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게 곧 최고의 서비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김옥자 할머니가 일으킨 기적 같은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많고 자본의 논리에 밀려 인간미가 사라지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의 사례처럼 진심 어린 존중과 믿음이 불러온 변화는 정말이지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었죠. 오늘도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 걸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레질 한 번 한 번에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빛나는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할머니의 손길에서 시작된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이 호텔과 함께해온 30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시간들에 대한 가장 분명한 약속이니까요. 호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텔 내부에는 눈에 띄게 변화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임원들은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았고 평소 잘 보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이런 사소한 대화 하나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죠. 청소팀도 적극적인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라는 업무가 힘들고 지루한 일이라고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일이 호텔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거예요. 임원들은 새로운 장비와 청소도구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팀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청소팀에서 일하는 한 젊은 직원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처음에는 청소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호텔 전체의 이미지를 책임진다는 게 생각보다 멋지더라고요. 할머니는 걸레를 헹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작은 먼지 하나가 모여서 손님의 인상을 좌우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청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청소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깨달은 듯 했죠. 프런트 데스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원들에게 직접 제안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볼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어요. 원래라면 경영진이 가볍게 무시했을 수도 있는 의견들이었지만 이젠 오히려 임원들이 귀 기울이며 실현 가능성을 함께 따져주었죠. 어느 날은 야간 근무를 서는 보안 요원이 할머니를 살짝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호텔에서 학자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가볍고요. 할머니는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공부 잘하겠네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시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소한 감사 인사들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아직 이뤄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실천하는 건 결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 경영에 대한 관심이 없던 직원들도
조금씩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을 즐기며 함께 성장한다는 기쁨을 체감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런 변화를 알아본 건 바로 외부의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여러 회사의 CEO나 임원들이 견학을 오겠다고 줄을 섰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직원 만족도를 이렇게 높였습니까? 하고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때 이 호텔을 낙후된 시설이라 비하했던 경쟁사 임원도 있었어요. 그는 예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머쓱해했죠. 솔직히 말해, 우리도 직원 복지를 신경 쓰고 싶지만 이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커서 쉽지 않네요. 이렇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을 때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람들에게 먼저 투자하면 그들이 곧 결과로 보답해줬어요. 처음엔 지출이 많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최고의 자산이 되더군요. 그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진실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할머니의 짧은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돌아가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차 변화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언론에서도 이 호텔을 주목했습니다. 겸손한 리더십의 사례. 노동 존중이 불러온 기적. 이런 다양한 타이틀로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여전히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직접 로비를 찾아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 임직원들이 해도 충분해요. 전 아직 닦아야 할 바닥이 많아서 이만 가봐야겠네요. 그 겸손한 태도에 기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분이 호텔 지분 40% 소유주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죠. 할머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내부 조사에서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우수 인재들이 스스로 이 호텔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렇게 모든 이가 행복을 누리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갈 즈음 할머니는 한 가정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투숙했던 고객이 쓴 편지였죠. 거기엔 작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 여행을 온 손님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자 청소를 하던 직원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호텔에 대한 좋은 인상을 얻었다고 썼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김옥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만히 미소를 지었죠.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이 바닥과 벽을 넘어 손님의 마음까지 깨끗이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 안에서 피어난 따뜻한 변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김옥자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기에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특급 호텔이 아닌 사람 냄새가 가득한 꿈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호텔이 새롭게 도약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참고하고 사내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게 되었죠. 김옥자 할머니 모델이라고 불리는 경영 철학이 경영학 세미나에서도 하나의 장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할머니는 특별 초청을 받아 기업인 협회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주변의 강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스스로 좋은 기회면 한 번쯤 하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컨퍼런스 홀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업 대표, 임원, 언론인, 그리고 학생들까지 참가했죠. 할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녀의 첫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처음에는 대사를 준비한 듯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곧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이야기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요. 이 호텔이 성공한 이유는 사실 저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30년간 청소부로 일했지만 곁에는 함께 애써준 동료들이 있었어요. 같이 호텔을 지키고 투숙객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구라도 내가 하는 일에 진심을 담으면 반드시 그 가치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같은 걸레질이라도 귀찮은 청소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고 지치지만 이걸로 누군가가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 그들이 2배, 3배의 열정으로 회사에 보답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담담한 어조는 청중에게 묵직한 울림이 되었죠. 일부는 순간적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힘든 고용 환경에 처한 작은 기업이나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경영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으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가득 찼습니다. 몇몇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죠. 할머니는 머쓱해하며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내 몇몇 취재진이 달려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계획이라 하면 전 원래 계획이랄 건 없고요. 앞으로도 호텔에서 청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거든요. 그 답변은 한없이 단순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위대한 목표가 아니라도 작은 실천이 쌓여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김옥자 할머니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컨퍼런스가 모두 끝난 뒤 다른 기업 대표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구체적인 노하우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략보다는 사람부터 챙기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럼 길이 생길 겁니다. 짧은 조언이었지만 이미 충분히 묵직한 메시지였죠. 며칠 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한 신입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꾸벅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얼마 전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김영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빙긋 웃었습니다. 반갑네. 청소부로 온 거야?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 그 직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배정받았어요. 평소에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꺼내 놓았습니다. 30년 전 나도 처음엔 청소부라는 일이 낯설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신을 믿고 동료들을 믿고 손님을 존중하면 된다네. 신입 직원은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은 듯 고맙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곧 프런트로 향했죠.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 두렵고 어색하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줬어. 이윽고 할머니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에 불이 꺼진 곳부터 차근차근 걸어갔습니다. 호텔은 직원 복지와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